서류 평가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사업계획서의 파란 글씨를 삭제 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 양식이 점선 박스 안에 있는 파란색 문장을 통째로 삭제하고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창업순에게 신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200회 특집으로 여태까지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서 질문했던 부분들 중에 좀 추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한번 이제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각 지원 사업별로 뭐 핵심 질문들을 몇 가지를 좀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제일 많이 받은 질문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받은 질문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정리 체크하면서 뒤에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청년사관학교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어요. 이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별도의 뭐 개인사업자라든지 법인사업자들 또는 위탁운영 사업을 맡아서 하는 개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해당 심사기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연수원이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연수원들은 뭐 직접적인 심사를 한다기보다는 장소를 대관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심사하는 심사자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여기에 맞는 심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본다라고는 장담드리기는 어렵고요. 심사위원들은 별도로 구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하지만 여기에 심사를 보는 거는 사관학교에 관련된 사람이거나 또는 별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그 서류를 보고 결정짓는 거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각 기관마다 다른 최종 선정자 수를 채우기 위해 점수가 낮아도 뒤에 후순위로 놔두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은 1등부터 10등까지 뽑고 그 뒤에 순위를 매겨서 별도로 놔둡니다. 별도로 순위를 두고 놔둔 상태에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먼저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인원들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복 지원 사업들 중에서 이 해당 사업과 중복할 수 없는 사업이 선발되고 그 다른 선발된 지원 사업을 선택해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후순위를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협동조합 협업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후순위를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그렇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를 별도로 지정해가지고 뽑을 수 있다라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2차, 3차가 만약에 분리돼서 나눠질 때는요, 1차 때는 뭐 10명 뽑아야 되는데 8명만 뽑혔다 그럼 8명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예 다시 한번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요. 그래서 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뒤에 후보를 두고 뽑을 수도 있고요, 본 선발자가 많이 빠지고 또는 후 선발자가 모자랄 경우에는 재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회차 해가지고 추가로 모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원 사업들은 아예 안 뽑습니다. 대놓고 아예 안 뽑겠다라고 말이 달려있어요. 그게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간에요. 자,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파란 글씨를 삭제 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 양식이 점선 박스 안에 있는 파란색 문장을 통째로 삭제하고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주셨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 안에 들어가는 예시 자료로서 써져 있는 부분들이 파란색 글자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 다 삭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별도로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쳐가지고 여기 안내 글자를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내 박스도 삭제하시고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지나가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경험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꼭 이 파란 글자를 삭제해야 되냐? 삭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굳이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네 남겼네 하고 탈락,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없었던 것 같으니까 사업계획서 상에 또는 공고문 상에 이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된 것만 명확하게 체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일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잘릴 일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다음 질문이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가점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페이지 삭제를 하지 않고 보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페이지를 삭제한다기보다는 그 항목 칸에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하고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양식을 삭제하는 거는 있다 없다를 표현해주지 않고 그냥 바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누락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제라기보다는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봐요. 물론 이 여러 심사위원들이 저랑 같은 마인드를 가질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작성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원사업, 예비제도전 창업자 모집 공고에서 질문이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지원 가능한 사업 종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복지 사업도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원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 제외 업종은 유흥, 그리고 복권, 금융, 캐피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확실한 거는 해당 기관, 즉 내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하는 게 제일 명확하겠죠. 그게 제일 명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전에 한 달 정도 개인 사업자를 내고 폐업을 했는데 재창업자인가요? 또는 예비 창업자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될 수 있는데 우선 먼저 우리가 서류를 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증명을 요구하는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요, 예비 창업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저번 달에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명을 뗐는데 그러면 사업 등록 이력이 나온다. 그러면은 재창업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서류를 뽑았는데 그 해당 서류에 사업자 등록 증명 이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예비 창업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 A, B가 있다고 했을 때 A는 등록 증명을 요청하고 B는 등록 증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A는 재창업이 될 수 있고요, B는 예비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서류를 뗐는데 서류상에 내가 사업 등록 이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예비 창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재창업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폐업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원 사업들 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요청하는 내용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 혹시나 이거는 제가 댓글로 질문이 달린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더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지역 혁신 창업 프로젝트 창업자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선택한 게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몰을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만들면 청년 창업 지원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만약에 해당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자 모집이다, 창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전자상거래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비가 아니고 재창업이죠. 업종 업태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창업자에서 1년 미만 또는 3년 미만의 창업자를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등록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증이 1년에서 3년 미만에 되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은 공고문들을 한 번 더 고심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특정 사업은 지역의 주소지를 이전하고 이 해당 사업 운영 기간 동안에는 주소지를 이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사업들 잘 사업계획서 쓰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됐고요. 그런데 저랑 상의도 없이 또는 공고문을 명확하게 읽지 않으셔서 중간에 주소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돈은 이미 썼는데 환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분은 대출까지 받으셔서 이 금액을 다시 토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당 공고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읽어보신다면 파악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업,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추후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대출이나 지원금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들이 이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았어요. 불이익이라기보다는요, 당해년도 지원 부처가 동일하거나 동일한 아이템일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요. 그럼 반대로 다른 부처라든지 다른 지원 사업은 받을 수 있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다음 연도 넘어가면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정책 자금이라든지 지원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 유행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해당 지원 사업 하나를 받게 됐을 때 그 지원 사업의 동일 부처나 동일 아이템으로 다시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는 아이템을 변경하거나 다른 부처 지원 사업을 컨택해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나는 이미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중복 수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체크 드리자면은 다른 부처의 다른 아이템으로 다른 지원 사업을 받는 거는 문제 안 될 수 있습니다. 100%라고 가정하기는 어렵고요. 모든 지원 사업들이 뭐 동일 부처라든지 뭐 동일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원을 못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막말이긴 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뻔뻔하게 들어가면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왜? 확인이 거의 안 되거든요. 물론 요즘은 조금 열심히 보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중복 지원 받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간에 수혜 받았다가 심지어 전화해가지고 중복 수혜 가능 여부까지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한수해 내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동일 부처라든지 동일 운영 기관을 가지고 있는 지원 사업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다른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처는 다른데요, 운영 기관이 같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뭐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주고 행안부에서 돈을 줬는데 운영 주체 기관은 포항시다. 그러면은 포항시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사실 뭐 열심히 이렇게 창업자를 위해서 뭐 알아봐 주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자, 뭐 어쨌든 요 정도의 답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모집에서 몇 가지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선택해서 답변 드릴게요. 총기 창업 패키지와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중복이 안 되네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둘 다 내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둘 다 내십시오. 왜냐면요, 이게 참 이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둘 중에 하나가 된 상태라면 하나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반대로 둘 다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둘 다 넣어보십시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둘 다 넣어보고, 만약에 둘 다 되면은 입맛대로 하나 골라서 쓰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둘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고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넣어보세요. 둘 다 되면 땡큐죠. 그리고 내 커리어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다른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른 데 뭐 강의를 뛰러 간다 그러면은 선정이라고 한 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됐을 때는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지만 결국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점을 하나가 더 는다, 이렇게 한 줄이 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넣으십시오. 여유가 있고 내가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둘 다 넣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기왕이면 둘 다 되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가장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좀 최대한 추려서 한번 보는 거예요.